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대선 레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0년은 미국 대선의 해입니다. 11월 3일은 대통령 투표일이고 7월 이전까지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고 8월 이전에 공화당 후보가 확정됩니다. 공화당 후보는 하지만 사실은 결정이 되었죠.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주당 후보는 현재 4강 체제 그리고 블룸버그로 예약되는데 요 인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미국 대선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글로벌한 절대적인 영향력입니다. 80년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상황에서 레이건, 부시, 클린턴, 부시로 이어지는 탈규제의 어떤 레이스, 그리고 기업 활동의 자유, 정부의 역할 축소, 복지 재정의 축소, 빈부격차의 급진적 확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면은 모든 세계가 눈치 보며 거기서 뭐 따라할 것이 없나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이고 정작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되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글로벌하게는 그게 답일 수 있다는 논의로 재상산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미국의 민주주의, 외교, 경제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모든 국가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와 남북 문제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19년 우리가 아주 비싼 대가를 치고 확인한 것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남북한 긴장 완화도 어렵다라는 사실을 다 같이 경험했습니다. 오바마는 미국 기득권과 흑인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지만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전략적인 인내로 상징되는 모르쇠로 일관되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의 미움을 한 몸에 받는 그 BS 아티스트 거짓말장이 아주 엄청난 협잡꾼, 사기꾼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독립편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장이 트럼프가 역설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거꾸로 하기 전쟁의 결과로 결국 남북한 대결 구도 완화에 아이러니하게도 기여하고 있는 모습은 참 이 시대에 좀 우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남북한 관계를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한 것이지요. 한편으로 카멜라 해리스, 조 바이든, 핏 부다지지 등이 민주당 경선 토론을 통해 보여주는 남북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들이 대통령 되면 또다시 오바마의 아무것도 안 하는 전략적인 인내로 남북 관계의 어떤 긴장 격화로 회귀할 조짐을 보여주는 아주 불길한 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와 같이 선두권 주자 중에서도 트럼프의 대북 성과를 일부 긍정하고 우리 정부의 긴장 완화 노력에 또 한국민이 원하는 통일의 모습, 한국민이 원하는 남북한 긴장 완화의 모습을 추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노력, 우리 국민의 어떤 염원에 날개를 달아줄 사람도 존재하는 바 이들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이후 남북 간 관계 재정립,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미국이 대기업과 소수 기득권 세력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하는 근로대중을 위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빈부격차 완화와 차별이 없는 사회정의 구현에 노력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우리나라의 복지도 우리나라의 소수의 대자에 대한 배려와 우리나라의 빈곤층,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경선 후보를 우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는 것이 적합한가? 일단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야기 전에 큰 차원에서 민주당 후보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바이든, 부다지지, 에이미 클로바처 등의 보수 성향 인사들과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의 진보 진영, 또 약간 좀 특이한 기술 IT 기업가적인 시각을 가진 앤드류 양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 기업가 블룸버그와 진보적으로 좀 말하지만 다소 어색한 기업가 한 사람, 이렇게 뭉쳐서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핵심 쟁점은 전국민 의료보험 보장 문제, 이란, 북한 등의 외교 문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 환경 문제, 세원 마련을 위한 기업 슬래시 부재에 대한 증세 문제가 쟁점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 부통령 인지도에 기반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기득권 미디어가 생산해내는 기사를 미국 언론에서도 국내 언론에서도 그대로 받아쓰고 있고, 하지만 저는 민주당 지지층의 반기득권 정서, 전국민 의료 보장에 대한 대단히 인기 있는 긍정적인 테마로서의 인식, 그리고 젊은 층과 히스패닉 지지율이 높은 샌더스의 당선 가능성이 높고 또 높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래의 한국 민주주의 복지 확대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다수의 한국인이 샌더스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이것이 제가 본 내용을 본 비디오를 만드는 강력한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블룸버그, 그리고 이전의 스타벅스 CEO인 하워드 슐츠 중심의 경선 후 대선 출마론 혹은 그 가능성은 그 자체로 반민주적인 것이고, 그 자체로 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천문학적인 빈부격차를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는 민주당 내 우파 진영의 반민주적인 하나의 폭거의 다름 아닌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경제 현상, 특히 한 사회의 정치 결례 언론으로 상징되는 기득권 세력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선량한 대중을 잘못된 길로 호도하는 현상을 공유하는데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론 언론 보도의 원천인 미국의 기득권 언론 보도는 물론,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어준 씨, 김용민 씨 등과 같은 TYT, 그리고 카이 클린스키 쇼, 데이비 브룩 등의 대한 언론 보도를 지속적으로 봐왔고, 이제는 미국의 정치 경제 현상을 어떻게 우리 한국 관점에서, 한국의 진보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에 대한 공유할 만한 시각이 정립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민주당 경선 과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가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모두가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긍정하는 경향이 있는 미국의 실제 모습, 비판적 시각에 대해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편 이상씩 여러분과 공유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계속적인 시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